국내 굴지의 대기업 회장 강태준은 7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잃지 않은 채 회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일과 돈만 보고 달려온 그에게는 따뜻한 감정이라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졌죠. 새벽 5시면 어김없이 기상하여 아침 운동을 마치고 6시에는 경제신문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녁 늦게까지 회사 일로 바쁜 하루를 보내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어요. 주말에도 골프를 치거나 사업상 만남을 가질 때가 많았죠. 태준에게는 부하 직원들도 함부로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카리스마로 회사를 이끌어온 지 30년이 넘었거든요. 직원들은 그를 얼음 회장이라고 뒤에서 부를 정도였죠. 하지만 태준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믿었거든요.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는 외아들 강지우는 35세의 나이답지 않게 조용하고 성실한 성격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무게감을 느끼며 자랐죠. 아버지를 존경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차가운 모습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지우는 아버지처럼 냉철하게 살아갈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 앞에서는 조심스러웠고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어려워했어요. 회사에서 지우는 성실하게 일했지만 아버지만큼 강단 있게 직원들을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편이었죠. 동료들은 지우를 좋아했지만 태준은 아들이 너무 약해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봄날 저녁 회장실에서 늦은 업무를 마치고 있던 태준에게 지우가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긴장한 표정으로 문을 두드리는 모습을 보니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죠. 지우는 손에 땀이 날 정도로 떨고 있었어요. 아버지,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태준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회사 일이면 내일 이야기하자. 아니에요,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제야 태준은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어요. 지우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뭔가 결심을 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아들을 키워왔지만 이런 표정은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럼 앉아서 이야기해라. 지우는 아버지 앞 의자에 앉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아버지, 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태준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펜을 놓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죠. 태준은 이미 지우가 35이라는 나이를 생각하면 결혼할 때가 되었다고 여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떤 여자인지가 중요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냐? 어떤 집안이고 무슨 일을 하느냐? 지우는 눈을 피하지 않고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미 각오를 한 듯 했죠. 작은 식당에서 일하는 여자입니다. 서빙도 하고 주방 보조도 하고요. 태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 아니었거든요. 펜을 완전히 놓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겼어요. 그따위 여자가 우리 집 며느리? 절대 안 된다.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태준에게는 명문가 출신이나 최소한 중산층 이상의 집안에서 자란 여자만이 며느리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식당에서 일하는 여자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지우는 아버지의 반응을 예상했지만 그래도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 그 사람과 결혼할 겁니다. 아버지 뜻을 거스르더라도요. 태준은 아들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어요. 평소 순종적이던 지우가 처음으로 자신에게 맞서는 것이었죠.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들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스쳤어요. 그날 밤 태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뒤척였어요. 아들을 잃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쉽게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자신의 가치관과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밤새 고민하다가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죠. 다음 날 아침, 태주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어젯밤 일을 생각했어요. 지우는 평소처럼 인사를 했지만 둘 사이에는 어색한 기류가 흘렀죠. 회사에 도착한 태주는 비서 김 과장을 불렀습니다. 김 과장은 태준과 10년 넘게 함께 일해온 믿을 만한 부하 직원이었어요. 그 여자가 일하는 식당을 알아봐라. 어디서 뭘 하는지 자세히 조사해서 보고해. 김 과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의 명령에 의문을 제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궁금했죠. 도대체 무슨 일인지 말이에요. 언제까지 필요하십니까? 내일까지. 자세할수록 좋아. 이틀 후, 김 과장이 두꺼운 파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윤하영, 30세. 부모님 모두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혼자 살면서 작은 동네 식당에서 3년째 일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대학은 지방 사립대학을 졸업했고 특별한 전과나 문제는 없었습니다.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부모님 외에는 특별한 가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친척들과도 연락을 많이 하지 않는 편이고요. 태주는 자료를 꼼꼼히 읽어보았어요. 평범한 서민 가정에서 자란 평범한 여자였죠. 특별히 나쁜 점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좋은 점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 식당은 어디에 있느냐? 시내에서 좀 벗어난 주택가에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동네 식당이에요. 단골 손님들이 많은 편이라고 들었습니다. 태주는 자료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아들이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여자가 대체 어떤 사람일까 궁금했죠. 서류상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을 테니까요. 직접 만나보지 않고서는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태주는 결심했어요.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다고 말이죠. 내가 직접 가보겠다. 예. 회장님이 직접요? 김 과장은 깜짝 놀랐어요. 태준이 그런 일을 직접 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손님으로 위장해서 말이다.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내 눈으로 확인해 보겠어. 김 과장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말리지는 못했어요. 태준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었죠. 그날 밤 태준은 옷장을 뒤져서 평소 입지 않던 오래된 점퍼를 꺼내 입었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거울을 보니 평범한 할아버지 같았어요. 이 정도면 들키지 않을 것 같았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자신의 모습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태주는 운전기사 없이 혼자 차를 몰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직접 운전을 하니 묘한 기분이었어요. 식당까지 가는 길 태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지만 자신의 기준을 낮출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여자라면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주택가 골목을 돌아 들어가니 작은 식당이 보였습니다. 맛있는 우리 집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린 정말 평범한 동네 식당이었어요. 겉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깨끗해 보였죠. 입구에는 오늘의 메뉴가 적힌 칠판이 세워져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태주는 잠깐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식당 안은 생각보다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단골 손님들이 남긴 것 같은 감사 인사가 적힌 포스트잇들이 붙어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구석자리에 앉자마자 젊은 여성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윤하영이었어요. 사진으로만 봤을 때보다 실제로 보니 더 단정하고 깔끔한 인상이었죠. 얼굴에는 자연스러운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어서 오세요. 추운데 고생하셨어요.
따뜻한 차부터 드릴게요. 하영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마음을 굳게 먹고 있었어요. 이 여자가 정말 며느리감인지 제대로 시험해보겠다고 말이죠. 물이 미지근하네. 뜨거운 물로 다시 갖다 줘. 태주는 일부러 까다로운 손님 행세를 했어요. 사실 물 온도는 적당했지만 트집을 잡고 싶었거든요. 하영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바로 뜨거운 물로 갖다 드릴게요. 하영은 재빨리 물컵을 가져가서 뜨거운 물로 바꿔왔어요. 그러면서도 불쾌한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죠. 메뉴를 보고 김치찌개를 주문했는데 음식이 나오자 태주는 또 트집을 잡았습니다. 국이 너무 짜다. 이게 음식이냐? 다시 해와. 사실 맛은 괜찮았어요. 하지만 하영의 반응을 보고 싶었거든요. 하영은 여전히 밝은 표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새로 끓인 것으로 바꿔드릴게요. 하영은 뛰어가서 새로운 김치찌개를 가져왔어요. 이번 것은 간이 더 적당했죠. 태주는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았지만 하영은 한 번도 싫은 기색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친절하게 대해주었죠. 반찬이 부족해. 더 갖다 줘. 네, 바로 갖다 드릴게요. 하영은 후다닥 뛰어가서 반찬을 더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웃고 있었어요. 태주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아무리 까다롭게 굴어도 하영은 한결같은 표정으로 다정하게 응대했거든요. 이상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짜증을 냈을 텐데 말이죠. 식사를 마치고 나가려는데 하영이 문까지 따라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맛있게 드셨나요?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또 오세요. 태주는 대답하지 않고 밖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죠. 분명 트집을 잡았는데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차 안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죠. 저런 식으로 대하는 게 진짜일까? 아니면 손님이니까 참는 것일까? 궁금했어요. 한 번 더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이틀 후 태주는 다시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하게 트집을 잡아보기로 했어요. 하영이 정말 그런 성격인지 아니면 억지로 참고 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저번에 왔는데 음식이 맛없더라. 오늘은 제대로 된 거 줘. 하영은 태준을 기억하고 있었는지 더 반갑게 인사했어요. 아, 어르신. 다시 오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맛있는 걸로 준비해 드릴게요. 태주는 또 불평을 늘어놓았지만 하영의 태도는 여전했어요. 아니, 오히려 더 세심하게 챙겨주었죠. 물컵이 비면 바로 채워주고 반찬이 떨어지면 미리 갖다 주고 심지어 휴지까지 넉넉히 놓아주었습니다. 이 김치 너무 시큼해. 다른 걸로 줘. 네, 바로 바꿔드릴게요. 하영은 불평 하나하나에 정성스럽게 응답했어요. 태주는 점점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준이 혼자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하영이 다가와서 말을 걸었어요. 어르신, 혹시 혼자 사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태준은 당황했어요. 왜 이런 걸 묻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왜 그런 걸 묻느냐? 아니에요. 그냥 항상 혼자 오시니까 궁금했어요. 제가 주제넘게 물어봐서 죄송해요. 하영은 미안해하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태주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자신의 사생활을 걱정해주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런 게 왜 궁금하냐?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혼자 계실 때가 많으셨거든요. 그때 정말 외로워하셨어요. 어르신도 혹시 외로우시지 않을까 해서요. 태주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젊은 여자가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생 아무도 자신의 외로움을 걱정해주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별일 아니야. 혼자 사는 게 편해. 태주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하영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가끔은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으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저 괜찮으시면 가끔 말동무가 되어드릴게요. 말동무? 네. 저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자주 이야기를 들어드렸거든요. 혼자 계시는 분들은 말할 상대가 없어서 더 외로우시잖아요. 태주는 말문이 막혔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제안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돈이나 이익을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것 같았어요. 왜 그런 걸 해주려고 하느냐? 그냥 어르신이 좋은 분 같아서요. 처음에는 좀 무뚝뚝하신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것 같아요. 하영의 말에 태주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다니. 평생 차갑다는 소리만 들었는데 말이에요. 내가 따뜻해? 네. 얼굴 표정은 차가우셔도 눈빛이 따뜻하세요. 뭔가 많은 이야기를 품고 계신 것 같아요. 태주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올라오는 것 같았죠.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태준의 식당 방문은 달라졌습니다. 트집을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영과 대화를 나누러 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어르신,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그런가? 별일 없는데. 웃으실 때가 많아지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보다 훨씬 편안해 보이세요. 하영의 관찰력은 예리했어요. 태준 자신도 모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거죠. 며느리감을 찾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분이세요? 어느 날 하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태준은 잠깐 당황했지만 이제는 하영에게 마음을 열고 있었어요. 식당에서 일하는 여자야.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들었는데 지금도 마음에 안 드세요? 글쎄, 요즘 생각이 좀 바뀌었어. 하영은 미소를 지었어요. 분명 좋은 분일 거예요. 어르신 아드님이 선택하신 분이니까요. 넌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사람은 본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겉으로는 차가워 보여도 속마음은 따뜻할 수 있잖아요. 어르신처럼요. 태주는 그 말에 깊이 감동했어요. 평생 사람들을 의심하고 경계하며 살았는데 이 젊은 여자는 사람을 믿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동안 계속 그런 식으로 식당을 다니다가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준이 일어나다가 지팡이를 떨어뜨렸어요. 무릎이 아픈 척 연기를 했던 건데 실제로 일어날 때 다리에 힘이 빠져서 휘청거렸죠. 하영은 다른 손님을 서빙하고 있었는데도 바로 달려왔어요. 맨손으로 지팡이를 주워주며 태준의 팔을 조심스럽게 붙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혹시 많이 아프신가요? 하영의 눈에는 진짜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가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죠. 아니야, 괜찮아. 저희 아버지도 무릎이 안 좋으셔서요. 이런 날씨에는 더 아프시던데.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일어나세요. 하영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태주는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무도 자신을 걱정해주지 않았거든요. 아들 지우조차 아버지를 두려워하기만 했죠. 부인도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는 정말 혼자였어요. 고마워. 태주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순간 평생 얼어붙어 있던 마음 한구석이 녹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구나.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걱정할 수 있구나 하는 감동이 밀려왔어요. 그날 이후로 태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영을 시험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 따뜻함을 느끼러 가게 되었죠.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계산 없는 순수한 마음을 만난 것 같았어요. 하영 씨, 그동안 고마웠어. 어느 날 태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나 같은 까칠한 늙은이한테 이렇게 잘해줘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걸 다시 기억하게 해줘서. 뭘 기억하게 해드렸는데요? 사람의 따뜻한 말이야. 계산 없는 진심 말이지. 아들 지우조차 아버지를 두려워하기만 했죠. 부인도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는 정말 혼자였어요. 고마워. 태주는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는 조용히 자리를 떴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지우의 말을 떠올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런 아이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된다고.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평생 쌓아온 생각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도 하영에 대한 생각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계속해서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트집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영을 관찰하기 위해서였어요. 하영이 다른 손님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인지 궁금했죠. 며칠 동안 지켜보니 하영은 모든 손님에게 똑같이 친절했어요. 젊은 사람에게도, 나이 든 사람에게도, 까다로운 손님에게도 항상 웃으며 대했습니다. 어느 날 태주는 하영이 동료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영이 다른 직원과 주방에서 나누는 대화였어요. 요즘 계속 오시는 혼자 오는 손님 있잖아. 처음에는 좀 까다로우셨는데 요즘은 괜찮으신 것 같아. 아, 그 할아버지. 나도 봤어. 되게 무뚝뚝하시던데. 왜 자꾸 오실까? 어쩐지 낯도 있고 따뜻한 느낌이 들어. 뭔가 외로워 보이셔서 더 잘해드리고 싶어. 혼자 사시는 것 같은데 가족이 없으신가 봐. 태주는 자신의 위장이 들킬까 두려우면서도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누군가가 자신을 따뜻하다고 말한 게 대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외롭다고 한 말도 맞았어요. 정말 외로웠거든요. 누군가 나를 따뜻하다고 했던 게 대체 언제였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태주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평생 차갑다는 소리만 들었는데 이 젊은 여자는 자신에게서 따뜻함을 느낀다고 했죠.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하영 앞에서는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그날 이후로 태준의 마음에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영을 보는 눈이 달라졌죠. 이 여자가 정말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 같았거든요. 가식이 아니라 타고난 성품인 것 같았어요. 어느 날 태준이 식당에 갔을 때 하영이 한 할머니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넘어질 뻔했는데 하영이 재빨리 도와준 것이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길이 미끄러우니까 천천히 걸으세요. 고마워, 아가야. 착한 아이네. 이런 아이가 며느리면 얼마나 좋을까. 할머니의 말에 태주는 뜨끔했어요. 자신도 모르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며 태주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하영의 친절은 진짜였죠. 돈이나 이익 때문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손님이든 아니든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똑같이 대했어요. 또 다른 날에는 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엄마를 도와주는 모습도 봤어요. 아이가 음식을 흘렸는데도 하영은 짜증내지 않고 웃으며 치워주었죠. 아이가 그럴 수 있죠. 괜찮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태주는 점점 하영에게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평생 돈과 지위로만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죠. 하영 같은 사람이야말로 진짜 귀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 태주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죠. 드디어 태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수 없었어요.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 같았죠.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먼저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우야, 아버지다.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전화 너머 지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아직도 아버지가 화를 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아이. 직접 만났다. 지우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하영을 만났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설마 하영에게 해를 끼친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죠.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영이에게 뭔가 하신 건 아니죠? 아니다. 손님으로 가서 며칠 동안 지켜봤어. 태주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엔 내 기준에 어울리지 않는 줄 알았지. 그런데요? 그 아이한테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 돈이나 지위로는 살 수 없는 건 말이야. 진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더라. 지우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더 부드럽고 따뜻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30년 넘게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이런 목소리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정말요? 그래, 내가 틀렸어.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구나. 그 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태주는 며칠 동안 식당에서 본 하영의 모습들을 지우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할머니를 도와주는 모습, 아이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 그리고 까다로운 자신에게도 한결같이 웃으며 대해준 이야기까지요. 내일 그 아이와 함께 집에 와라. 정식으로 인사를 받겠다. 지우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반대하던 아버지가 이렇게 마음을 바꾸다니 꿈만 같았죠. 이틀 후, 지우는 하영과 함께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하영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손을 떨고 있었어요. 태준을 직접 보니 더 무서워 보였거든요. 하지만 태준의 첫 마디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동안 미안했다. 태준은 먼저 지우에게 말했어요. 널 소유하려고만 했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구나.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미안해. 내 선택을 존중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하영에게로 향했습니다. 하영아, 처음 만나는 게 아니지? 하영은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식당에서 몇 번 봤어. 내가 까다로운 손님으로 갔었거든. 그때 내가 어떻게 대해줬는지 다 봤다. 하영은 그제야 기억났다는 듯 눈을 크게 떴어요. 아, 그 할아버. 아니, 아버님이셨어요? 그래. 미안해. 널 시험해 보려고 그랬어. 하지만 내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태주는 하영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지후. 잘 부탁한다. 그 아이 잘 돌봐줘. 태준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맺혔어요.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이는 순간이었죠. 하영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지후 오빠 정말 잘 돌보겠습니다. 아버님도 잘 모시겠습니다. 그 순간 태주는 알았어요. 이 여자가 바로 자신이 찾던 진짜 며느리라는 것을 말이죠. 돈이나 지위보다 훨씬 소중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2달 후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예식장이 아니라 작은 교회에서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만 모인 조용한 결혼식이었어요. 태주는 처음에 최고급 호텔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제안했지만 하영과 지우가 소박한 결혼식을 원한다고 해서 그들의 뜻을 따랐죠. 오히려 그런 소박함이 더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하영은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정한 흰 원피스를 입고 어머니의 낡은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비싸지는 않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소중한 반지였어요. 태주는 처음에 최고급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주겠다고 했지만 하영이 정중히 거절했죠. 어머니가 주신 이 반지가 저에게는 가장 소중해요.
이것보다 값진 건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태주는 하영을 더욱 대견하게 생각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함을 아는 아이구나 싶었죠. 결혼식이 끝나고 지우는 아버지에게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하영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태주는 말없이 지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가슴속에서 올라왔죠. 아들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자신도 행복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아버지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하영도 태준에게 인사했어요. 아버님, 지후 오빠와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아버님도 건강하시고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래, 우리 며느리. 앞으로 잘 부탁해.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태주는 처음으로 하영을 우리 며느리라고 불렀어요. 그 말 속에는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죠. 결혼식 피로연도 화려하지 않았어요. 하영이 일하던 식당에서 간단한 식사를 했죠. 식당 사장님과 동료들, 그리고 몇몇 친구들이 모여서 축하해 주었어요. 태주는 처음에 어색해했지만 곧 분위기에 익숙해졌습니다. 회장님, 저희 하영이 정말 착한 아이예요. 3년 동안 한 번도 지각한 적 없고 손님들한테도 항상 친절했거든요. 식당 사장님이 태준에게 말했어요. 네, 정말 좋은 아이더라고요. 우리 가족이 되어서 기쁩니다. 태준의 대답에 모든 사람들이 웃었어요. 이런 따뜻한 분위기가 태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죠. 권력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태준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자신도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결혼식이 끝나고 2달 후 태준은 하영을 불러서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하영아, 내가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 네, 아버님. 뭐든지 말씀하세요. 내가 일하던 그 식당. 그만두고 내 식당을 차려보는 게 어떨까? 하영은 깜짝 놀랐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였거든요. 아버님, 그런 큰 돈을. 저는 그냥 지금처럼 일하는 게 좋아요. 아니야. 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손님들을 대하는지 봤어. 그런 마음으로 식당을 운영하면 분명 잘 될 거야. 내가 도와줄게. 태준의 진심 어린 제안에 하영은 고민했어요. 지후도 아내를 응원했죠. 하영아, 아버지 말씀이 맞아. 내가 하고 싶어 했던 일이잖아. 한 달 후, 조용한 주택가에 하영이네 밥상이라는 작은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깨끗하고 따뜻한 느낌의 식당이었어요. 하영은 식당 주인이 되었지만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고 손님들을 대접했죠. 어서 오세요. 오늘은 날씨가 쌀쌀하네요. 따뜻한 차부터 드릴게요. 하영은 모든 손님에게 진심으로 인사했어요. 음식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하나하나 맛을 확인한 후에 내보냈죠. 손님들은 하영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사장님, 여기 음식은 정말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맛이에요. 감사해요. 정성껏 만들었거든요. 식당이 문을 연 지 일주일 만에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입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늘어났죠. 태주는 거의 매일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자신만의 특별한 자리가 생겼어요. 창가 구석자리에서 하영이 손님들을 대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태준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죠. 아버님, 오늘도 오셨네요. 뭘 드실까요? 오늘은 김치찌개로 할까? 우리 며느리가 끓인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태주는 다른 손님들에게도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여기 사장님이 우리 며느리거든요. 정말 착하고 요리도 잘해요. 아, 그러세요? 정말 친절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며느리 자랑이에요. 태준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어요. 예전에는 웃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웃게 되었죠. 어느 날은 회사 임원들을 데리고 와서 식당을 자랑하기도 했어요. 여기가 우리 며느리가 하는 식당이야. 음식 한번 먹어봐. 임원들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음식을 먹어보고는 모두 감탄했어요. 회장님 정말 맛있네요. 집밥 같아요. 그렇지. 우리 며느리가 정성껏 만든 거야. 태주는 흐뭇해했어요. 평생 권력과 지위로만 자랑거리를 삼았는데 이제는 며느리의 따뜻한 마음이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었죠. 하영도 태준의 변화를 느꼈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정말 따뜻한 아버지가 되어 있었거든요. 아버님 웃으시는 모습이 정말 좋아 보여요. 그래. 요즘 웃을 일이 많아졌어. 다 우리 며느리 덕분이지. 저녁 무렵 지우가 퇴근 후 식당에 들렀어요. 아버지와 아내가 함께 있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죠. 아버지, 오늘도 여기 계시네요. 그래, 우리 며느리 식당이 이렇게 잘 되니까 매일 와서 확인해야지.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어요. 태주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꼈습니다. 하영아, 정말 고마워. 나에게 이런 행복을 가져다 줘서. 아버님이야말로 저에게 꿈을 이뤄주셨잖아요. 감사해요.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평생 차갑게만 살았던 자신이 이렇게 따뜻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죠. 하영 덕분에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태준의 하루는 며느리의 식당에서 따뜻한 밥 한 그릇과 함께 행복하게 마무리되었어요.